MBC에서는 역사 선생님과 함께 대한민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역사를 알아보는 탐사 여행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선을 넘는 녀석들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18년 3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4일까지 20부작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18일에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라는 제목으로 돌아와 현재까지 방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일 선을 넘는 녀석들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를 대거 공개해 시청자들의 통쾌함을 자아냈습니다. 출연자들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 땅 독도를 바라보자며 방송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해 있습니다. 명백하게 대한민국 주소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케시마라는 지명을 쓰고 있습니다. 다수의 교과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에 적극적인 홍보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내보내는 건 무척 통쾌한 일입니다. 일본으로서는 한 방 먹은 것이죠. 출연자인 설민석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있다며 몇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에도 등장하는 세종실록 지리지를 언급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동해에 우산과 무릉 두 개의 섬이 나뉘어 있다. 우산은 독도이고 무릉은 울릉도입니다. 역사적 자료에 두 섬을 확실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산이 독도가 아닌 죽도라고 주장합니다. 독도와 죽도는 모두 울릉도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이런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우산은 바람과 날이 청명할 때만 보인다. 즉, 날이 맑을 때만 독도가 보인다는 것이죠. 출연진들은 죽도와 독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흐렸습니다. 독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도만 보였죠. 따라서 일본의 주장은 억지입니다. 물론 세종실록 지리지 외에도 역사적인 자료가 너무 많아 일일이 거론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사실은 일본의 공문서와 고지도에도 독도가 모두 한국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독도 연구가들이 일본이 감추려는 자료들을 무더기로 공개했습니다. 무려 60여 종에 달합니다. 출연진들이 육안으로 확인한 것과 별개로 동북아역사재단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 울릉도에서 독도를 관찰했습니다. 독도는 딱 56일 동안만 보였습니다. 독도가 맑은 날에만 보인다는 게 100% 증명된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적 자료 공개에 대해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억지 주장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국제재판을 요구하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국제적 여론몰이를 하려는 겁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정치적인 기관이고 특정 국가들의 입김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재판의 결과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불이행 시 국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2일 방송부는 시청률이 5.4%로 집계되었습니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6.4%까지 올라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자아냈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통쾌하다,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어떨까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애써 부인하려는 것입니다. 어차피 반박할 역사적 자료도 없습니다. 역사적 증거가 될 수 없는 강치조언만 꺼내들고 있죠. 이쯤 되면 애잔하기까지 합니다. 참고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가 넘쳐나는 데는 독도 지킴이 안영복의 역할이 큽니다. 일본인들에게 납치된 상황에서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호통을 치며 영토 분쟁을 야기시켰기 때문이죠. 이를 계기로 관련된 자료들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들 아침에 브리핑 공지를 하니 북한 관련된 이슈가 아닐까 싶어서 기대 섞인 전화들을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내용 꼭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난 우한에서의 우리 제외 국민의 소위 말하는 귀국 작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때 최대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어디라도 그곳에 한국인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 지원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지난 1월 말 중국에서 시작된 우리 국민에 대한 이 같은 귀국 지원 작전은 아프리카에서 29개국, 중남미 20개국, 유럽 17개국, 중동 14개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국, 아세안 8개국, 북미 및 동북아에서 각각 2개국에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주 금요일인 5월 22일 기준으로 모두 103개 국가에서 우리 제외 국민 3174명의 귀국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제외 국민의 귀국을 돕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한에서 했던 것처럼 군용기를 포함해 정부가 직접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식과 민간 항공 증편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교섭 등 전세기 투입의 지원 방식이었습니다. 일본과 페루는 두 방식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전세기를 임차한 사례는 모두 6차례입니다. 군용기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중국, 일본, 이란, 페루,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1,707명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전세기 투입의 지원 방식을 통해서는 99개국 28,467명이 우리나라로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창의적인 방식까지 고안돼서 진행된 전세기 투입의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국제 항공편이 중단되는 상황 속에서 해당국 정부와 교섭을 통해 임시 민간 항공 운항을 성사시켜 20개국 15,802명이 귀국했습니다. 둘째, 현지 우리 공관에서 항공권을 확보한 뒤 교민들에게 지원했고 그렇게 해서 출국하신 분이 29개국 804명입니다. 셋째, 해당국의 진단키트와 방역 물품을 보내거나 예외 입국을 인정받은 기업인들의 입국 항공편과 연계해서 각각 9개국 2,106명, 3개국 537명의 귀국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제외 국민 귀국 지원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줄곧 강조했던 연대와 협력 정신을 실천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우리나라가 주선에 마련한 임시 항공편에 23개국 439명의 외국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해줬으며 48개국에서 773명의 우리 국민은 외국 정부가 마련한 항공기를 타고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 국민의 자국으로의 귀국을 돕는 데도 적극 협력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주도해 마련한 임시 항공편에 일본 국민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많았었는데 총 13개국 250여 명에 이릅니다. 반대로 일본이 주선한 항공편에 우리 국민이 탑승해 귀국한 사례는 13개국 100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외 국민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3년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와 제외동포 지원 확대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외교부 제외동포 영사국을 실로 승격시켰으며 역대 정부 최초로 청와대 제외동포 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처음으로 국가가 있음을 느꼈다. 대한민국 국민임이 참 다행스럽다. 고국 땅을 밟은 제외 국민들의 첫마디에 문재인 정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무사귀환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그곳에 우리 국민이 있다면 정부는 주저하지 않고 창의적 해법을 찾겠습니다. 항상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상이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 가까이 진행되어 왔던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 작전과 관련된 실적 성과를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간단하게 기업인 해외 입국, 소위 말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타국의 예외 입국 사례 성과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 현재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도입 국가 중 12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인 6,741명이 입국 완료했습니다. 12개국에 대해서는 상대 국가의 관계 등으로 인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언론상에서 보도를 통해서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헝가리, 쿠웨이트가 알려져 있습니다. 한중 간 기업인 교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한중 신속 통로는 소기의 성과를 현재 거두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은 5월 15일 현재 467명이었고, 일주일이 지난 지난주 금요일인 22일에는 124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지난 4월 우리 기업인 143개사 340명이 입국했었는데요. 이들 기업 가운데 82%인 127개사가 중소중견기업이었습니다. 베트남에 투자한 중소중견기업에 큰 힘이 됐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인의 이동 제한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경제인의 대외 경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한편 베트남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80개 나라 국민에게 전자비자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7일 베트남 정부 온라인 매체 등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80개국 국민에 대해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전자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공항 8곳을 지정하고 육로와 바닷길로 입국할 수 있는 국경을 각각 16곳과 13곳으로 한정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한국 등 40개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전자비자를 발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본격 시행을 늦췄고 지난 3월 22일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